안녕하세요. 2019 수능특강 법과 정치를 맡은 박보희입니다. 저는 올해 법과 정치 시작하면서 매 강의마다 저는 재밌어요. 진짜 오랜만에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법과 정치 전공인데 사회문화로 오랜 시간, 학교에서는 경제로 이렇게 하면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진짜 법과 정치 저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랑 하는 여러분들이 다 법과 정치를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벌써 개념 강의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리즈, 이제 아주 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은 얘가 주인공입니다. 수능 시리즈에 수능특강 법과 정치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수능특강 법과 정치의 캐치프레이즈는 이게 재밌는 정치입니다. 저도 재밌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 수능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도 척척, 문제도 술술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지금 수능특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교재를 지금 딱 갖고 있습니다. 얘가 수능에 연계된다고 하고, 그리고 얘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T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씻어주는데, 그리고 뭔가 감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OT를 5가지 이렇게 항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Q&A.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뭔가 이 수능특강과 관련해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제가 수년간 하면서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이제 OT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강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생님, 수능특강, 수능 완성 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그 다음에 그 강의는 언제 나오나요? 그래서 연간 커리큘럼 안내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주문? 이게 제대로 된 뭔가 제목이 생각 안 나서, 만점에 뭔가 주문을 준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Q&A. 여러분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나옵니다. 수능 개념과 수능특강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여전히 수능 개념이 있고요. 수능특강 오픈한 지 한 2달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수능 개념 오픈한 지 2달도 안 됐는데 수능특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수능 개념 막 시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능특강 나오고 이러니까 막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개념은 개념 100%의 강의이고요. 수능특강은 기본적으로 문제집입니다. 즉 수능 연계 교재죠. 수능특강 앞에 이제 개념 설명들이 요약적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이 EBS에서도 전체 연간 커리큘럼을 할 때 제일 앞에 개념 강의를 두고, 그래서 개념을 아주 1에서 기초에서부터 수능에 나오는 개념까지 하나하나 곱씹어서 아주 자세히 해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지금 개념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수능특강 오픈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원래 개념이 된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능 개념은 개념 100%라고 했는데 수능특강에서는 그럼 정말 문제집만 푸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수능특강에서도 개념을 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수능특강 개념하고 수능 개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수능 개념에선 기본적인 것을 하고 수특에서는 심화되고 어려운 것들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거나 선생님들마다 다른데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능 개념에서는 진짜 1에서부터 100까지 필요하다면 하나하나 자세히 해드리는 거고, 수능 특강에서는 그 개념을 압축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요약식으로 진행해 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개념 강의는 개념 100%, 수능 특강은 개념 50%, 문제 50% 이렇게 돼 있는 강의입니다. 또 이 수능 특강이 문제집이고 제가 연계교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계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2018 9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T 시기와 T 플러스 1 시기에 A, B 뭐 그 밖에 정당들의 의석률이 나와 있고 선지에 보면 전국이 안정적이다, 정치적 책임 소재, 뭐 그 다음에 다양한 의사 반영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2018 수능 특강에 나온 문제죠. T 플러스와 T 플러스 1기가 괄호축에 있었던 것이 세로축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1, 2, 3, 4, 5번에 보면 예, 뭐 전국이 안정적이냐,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을 묻는 것 예, 역시 똑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연계되니까 풀고 뭐 연계 안 되면 안 풀고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이 수능 특강 교재가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문제집보다도 정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전문가들이 만들고 합숙 검토를 거치고 평가원 검수를 거치고 하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예요. 예, 연계도 연계지만. 그래서 연계란 이와 같이 나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수능 개념 있으면서 수능 특강 나오니까 학생들이 이건 그럼 언제 들어요? 예, 지금 수능 개념 듣던 거 그만두고 수능 특강 들을까요? 언제 들어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건 언제 들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들으면 좋습니까가 더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리고 더 정확히는 개념 듣고 개념 다 된 다음에 여러분이 스스로 이 문제 풀이, 이 문제집, 수능 특강을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봐야 됩니다. 그냥 이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1월 말에 이 수능 특강 강의가 오픈한 건 지금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미리 공부해왔던 학생들에게 일찍 주는 서비스예요.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야 돼가 아니라 언제까지 들어야 되면 좋냐면 언제까지 이 교재를 마무리하면 좋냐면 가장 좋은 건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에서 이 수능 특강 첫 번째 연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의평가 전까지 하면 가장 좋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또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수능 특강 또 연계되거든요. 그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들으면 가장 좋겠구나 생각하시고 계획을 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여러분이 정말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Q&A 알려드렸는데 뭔가 이렇게 좀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강의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0강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강좌 수가 대폭 줄어들었어요. 법과 정치는 그렇지 않아도 내용이 많은데 예. 대신 여러분 보면 70분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제가 개념 법과 정치를 40강에 걸쳐서 했거든요. 정말 개념만 빡빡하게 넣어서. 그렇다면 30강 70분 동안 수능 특강 문제를 다 풀고 또 개념을 하니까 개념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70분 동안 어떻게 진행되냐면 전반부에는 개념 압축을 하고요. 후반부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모두 16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제당 한 2강 정도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압축은 수능 개념 강의에 비해서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진행된다. 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담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이 수능 개념 강의를 통해서 개념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처음부터 뭔가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개념 강의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따라올 수 있으면 이걸로 또 가는 거죠. 그리고 문제풀이입니다. 학생들이 사실은 알고 있어요. 1번부터 쭉 순서대로 풀어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 구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개념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를 선별해서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문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강의 계획서에 1강에서 몇 번 문제를 풀고 2강에서 몇 번 문제를 푸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써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강의 계획서를 반드시 프린트해서 보셔야 되고요. 꼭 아예 그냥 붙여두세요. 수능 특강 앞에 붙여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 문제풀이 하실 때 이제 문제 해설 볼 때요. 세트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관한 것이면 국가기관 1, 2, 3, 4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거거든요. 한꺼번에 세트로 다운 받아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문제풀이를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당부드렸습니다. 강의 계획서 반드시 프린트해라 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세트로 그 주제별로 세트로 꼭 다운받아서 강의 활용하시라는 거 하나. 그리고 개념 압축과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개념 강의 들은 학생들은 별도의 노트를 마련하지 마시고요.
그 개념 교재 넘겨가면서 그 개념 교재에 표시하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노트 필기할 필요 없거든요. 다시요. 그래서 개념 강의 들은 학생들은 개념 홀릭 교재와 수능 특강 2개를 다 준비해서 이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활용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 특강은 기본적으로 문제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집을 직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상태에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먼저 체크해 보세요. 내가 단원명이 줄줄줄 되고 있는지. 예. 법과 정치 6개 단원 말이죠. 그리고 1단원, 1단원의 주제가 무엇이고 그 출제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것들을 말할 수 있는지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이 수능 특강을 풀 자격이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뽐내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단원명 줄줄 안 돼요. 왜냐면 법과 정치 처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네, 당연히 개념부터 가야 되죠. 네, 문제 풀 내공을 길러야죠. 그래서 이 학생들은 스스로 풀 수 있도록 개념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능 특강 나왔다고 막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차근차근. 그런데 그렇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매우 분명한데 단원명은 줄줄 안 돼요. 분명히 작년에 했고 현역 때 했고 또는 EBS 개념 강의 듣고 했는데 단원명 줄줄 안 돼요. 근데 법과 정치는 또 처음이 아니에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은 가짜 공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들은 거예요. 내 머릿속에 내 것으로 정리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땀이 삐질 난다고 해서 삐질이 학생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개념이 처음인 학생들은 정말 개념 홀릭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수능 특강을 이제 듣게 될 학생은 2 종류입니다. 하나는 뽐내는 학생과 또 하나는 삐지리 학생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뽐내는 학생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문제풀이부터 먼저 가면 돼요. 예, 문제로 먼저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사실 실력이 정말 뛰어나고 문제 거의 다 맞고 오답의 이유 이런 것들을 확인이 다 된다면 사실은 구태여 앞에 개념 압축 강의나 이런 것들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 학생들은 문제 해설 강의, 문제 해설 부분 이렇게 찾아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그래도 2회 독재, 개념에서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한번 쭉 짧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앞에, 강의 앞에 있는 압축 개념을 쓱 이렇게 들어서 활용하는 것, 이건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삐지리 학생은 어떻게 하냐? 분명 한 번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알쏭달쏭하고 뭔가 체계가 잘 안 잡혀져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이 학생도 역시 문제풀이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좌절을 겪겠죠. 했는데 기억 안 나. 정말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게 스스로 들어야 돼요. 이제 그 학생들은 이 문제, 이 강의 앞에부터 차근차근 보는 거죠. 다시. 그래서 앞에 제가 압축 개념 해드리는 거, 그거 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끊었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봐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여러분이 먼저 손댔을 때보다 이번에는 좀 되고 풀리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해설, 뒷부분, 강의 뒷부분의 문제 해설 들으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도 나서도 뭔가 해소가 되지 않는, 워낙 개념이 압축적으로 진행되니까 해소가 되지 않는 것들은 개념 홀릭에 가서 보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연간 커리큘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념 강의가 가장 기본이 되는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문제집, 연계 교재 문제집, 수능 특강으로 왔습니다. 6월에 수능 완성 이게 오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탄탄하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여러분의 힘으로 정말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6월에 또 기출 특강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5월쯤에 해서 자료 분석하는 뭐 그림이나 표나 이런 것들 분석하는 강의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강의가 정말 많은데 모든 강의들을 다 완강하고 이렇게 부담 갖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를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모든 강의에서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개념부터입니다. 여러분이 개념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문제에 스스로 적용하는 거. 그냥 감으로 풀고 찍어서 풀고 대강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실력이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 급해서 문제집부터 달려가고 기출문제부터 달려가고 하시면 절대 성적 오르지 않아요. 특히나 법과 정치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개념 제대로 해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뭐 개념 아직 못 끝냈는데요. 수능 특강 언제 끝낼까요?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끝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경제도 하고 사회문화도 하고 법과정치도 하는데 이게 몇 개월만 지나면 가물가물하고 잊어버려요.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영수를 쭉 여러분이 하시듯이 법과정치, 사회문화 이렇게 사탐 과목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거 없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꾸준히 조금씩 끝까지 하셔야지만 제일 끝에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능특강 법과정치에서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념 잘 다져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문제를 끙끙끙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강의 쭉 이렇게 이어가면서 정말 개념도 척척, 문제도 술술 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강 강의 계획서 뽑으셔서 먼저 예습해가지고 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1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